부동산 경매 입찰을 할 때 입찰서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적으란 대로 적었는데 이렇게 적는 게 맞나?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보증금 몰수되는 건 아닌가? 도장 꼭 가져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또 당일날 멀리서 가시는 분들, 촉박하게 가시는 분들, 입찰표를 쓰면 10분 정도 걸릴 텐데 조금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빨리 가야 되는데 수표 인출은 어디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입찰 몇 시간 전에 가서 미리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촉박하게 도착해서 확인해보니까 입찰 당일이 아니라 집에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누군가 숫자 하나 밀렸어서 5억짜리 아파트 50억에 입찰하시는 분들을 보고 에휴 왜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던 제가 영 하나를 밀렸어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보증금을 몰수도 당해봤습니다. 매번 일찍 나와서 꼼꼼하게 입찰표 점검도 하시고 혼자서 여러 번 입찰표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겠지만 저와 같은 성격인 분들은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게 남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찰표 작성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건 번호 2024 타경 301기로 이거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사건에 여러 개의 경매가 같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건 번호를 꼭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건에 하나가 나왔다 하면 물건 번호를 1이라고 쓰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 성명, 맥스,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써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 거 대신 입찰해주는 분들은 여기 대리인란에 이름, 성명, 주민번호, 관계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지인이라고 쓰셔도 되고 가족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여기 주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넣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액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경매지에 보면 보증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저가의 10% 혹은 재매각이 됐다 하면 20% 혹은 30% 넣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넣은 수표나 현금을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실수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필요한 보증금액보다 적게 넣으면 낙찰이 안 되지만 이 보증금액보다 더 많이 넣었을 경우 내가 낙찰이 되면 그 자리에서 거슬러 줍니다. 심한 경우 그러니까 20%를 내야 되는 줄 알고 2,500만 원을 넣었으면 경매 집행하시는 분들이 보증금 이만큼 다시 은행 가서 바꿔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마다 다른데 제 경우에는 전부 다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번에 입찰했던 수표를 내가 입금을 못했다 하면 오늘 보증금액보다 많으면 그냥 그거 쓰셔도 된다. 물론 적게 쓰면 낙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입찰 가격인데요. 이거는 실수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여러 번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확인을 해주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쓴 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사실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봐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1억 2천만 원짜리 입찰을 한다 했을 때 여기 10억 전까지는 이렇게 X를 쳐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0을 써도 되고 이렇게 X를 써도 법원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부터 숫자를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썼더라도 다시 봉투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봉투에 넣었어도 입찰 상자가 있거든요. 입찰 상자에 넣기 전까지 여러 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 자기압 수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법원에서는 돈만 잘 들어가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매번 입찰을 할 때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입찰표를 컴퓨터로 출력해서 도장을 찍어 놓거나 서명을 해 놓는데 이게 실수를 해서 0 하나 밀렸었을 때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보증금을 몰수 당하게 됩니다. 제가 0을 밀렸었던 날이 어땠냐면 그때 9천 얼마인가 썼을 거예요. 근데 9억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누가 실수를 했구나 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취소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취소 어떻게 안 돼요? 진짜 저 힘들게 모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으면 낙찰 영수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찰 영수증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내 돈 이러고 울고 있으면 대출하시는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실수하셨네. 아이고 오늘 너무 바쁘셨나 보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어디 법무사 가봐라. 거기가 좀 그래도 괜찮다. 그 법무사 가기 전에 경매계 찾아가서 어떻게 안 되겠냐. 제발 취소 좀 해달라. 빌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제가 뭐 어떡해요. 내 보증금 조금이라도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에 가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입찰표를 딱 보시더니 이거 컴퓨터로 뽑으셨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책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사유로 했을 경우에 입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의 지침 책자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나마 어르신들이 손글씨로 써가지고 조금 알아보기 힘들게 썼거나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적었을 때 입찰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컴퓨터로 뽑아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법무사도 찾아가 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안 돼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보증금 몰수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자 보이시죠? 본인이 입찰하시는 경우에 여기 인자에 서명, 막도장, 인감도장, 지장 전부 다 괜찮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입찰자 여기에 도장을 먼저 찍어놔야 되냐. 먼저 찍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찍으라고 안 하시고 찍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 찍으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먼저 찍어 놓으면 낙찰이 안 됐을 때 보증금 바로 받고 그냥 갈 수가 있다.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여기 인자에 소유자 인감도장 그리고 여기 대리인 인감도장 막도장도 괜찮고요. 여기 인감도장이나 막도장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이 기일 입찰표가 필요하고 이 입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진짜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구청에 가셔가지고 꼭 발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인감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내가 기일 입찰표를 적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명을 해요. 본인의 서명을 한 다음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뽑고 그거를 인감증명서 대신에 제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에 갈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대리인으로 여러 번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할 때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한 번에 하나씩 컴퓨터로 떼고 가면 그렇게 편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봉투입니다. 여기는 남양주 지연인데요. 이 사건 번호 쓰시고 타경 몇 호 쓰시고 물건 번호 쓰시고요. 그리고 본인 이름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남양주 지연은 본인이랑 대리인이랑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없는 곳이 있어요. 그냥 입찰자 성명하고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대리인 이름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도 되고 그냥 입찰자 본인 이름으로 써서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여기도 물론 지장도 되고 서명도 돼요. 그리고 보증금 봉투를 보면 이렇게 여기 인해라 이런 게 있는데 없는 곳도 있어요.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급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도장을 찍어주고 이번에는 입찰 봉투인데요. 입찰 봉투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찰 봉투 앞면에 입찰자, 맥스, 도장, 지장 서명해도 되고 그리고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맥스, 대리인 이름 쓰시고 대리인 서명이나 도장 써주시고 그리고 보증금 봉투 뒷면인데요. 뒷면에 위에 이렇게 사건 번호, 타경 몇 호, 물건 번호 몇 번 써라 이런 란이 있어요. 여기도
써주시면 됩니다. 보증금 봉투랑 입찰 봉투는 잘못 써도 보증금을 날리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매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거 사건 번호랑 물건 번호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입찰 봉투에도 아까 그 보증금 봉투처럼 이 부분에 인자를 찍으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찍는다고 해서 낙찰이 취소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작성이 됐으면 집행관분한테 가잖아요. 신분증이랑 입찰 봉투를 같이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행관분이 여기 대리인이라고 적혀져 있으면은 인감증명서랑 위임장도 넣으셨죠?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집행관분이 이 뒤에 여기 적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결번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는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찢어서 이걸 드립니다. 이거는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꼭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보증금이나 낙찰이 됐을 때 이거를 제출하라고 해요. 이거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찢었던 부분이 이 위에 부분인데요. 여기 집행관분이 도장 찍어주시고 이 연결번호 이거를 찍어서 이 절취선에 맞게 자른 다음에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경매 진행되는 동안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경험했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아이들을 안고 가거나 데리고 가면 거기 계신 집행관님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해당 물건을 먼저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거 물건 번호 먼저 받은 다음에 그것 먼저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좀 급하게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보증금 수표 인출할 때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수표 인출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 일반 시중은행을 갔는데 담당자가 잘못 걸리면 수표 뽑는 법도 잘 몰라가지고 진짜 법원 은행에서 3분 걸릴 거 수표 하나 뽑는데 2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당일날 뽑으시는 분들은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뽑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받았던 이 수취증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번호가 있거든요. 연결번호를 보면 오늘 몇 명이 입찰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뭐 100번이다. 근데 내가 실제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몇 개 없어. 그러면은 경쟁자가 많은 거고, 내가 늦게 가서 늦게 냈는데 10번이다 하면은 오늘 입찰하는 사람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제가 해본 팁인데, 내가 몇 등 했는지 너무 궁금해, 이런 경우에 입찰서 이거를 많이 구겨가지고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한 번 접지 말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맞다, 주머니에 있었지, 이렇게 펴가지고 봉투에 넣는 거예요. 이 입찰 봉투에 넣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게 법원마다 다른데 어떤 법원에서는 입찰자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한 명씩, 뭐 김영자씨 100만원, 이명북씨 150만원, 박혜근씨 135만원, 윤열성님 175만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입찰 시간이 끝나고 입찰 봉투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1등을 계속 골라줘요. 김명자 1등, 그러면은 이 서류 맨 위에 1등이 오는 거야. 김명자 1등, 박혜근 2등, 이 서류 가운데로 가고, 이 명북님 1등, 이러면 또 1등이 맨 위로 가고 그 다음 게 2등으로 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1등을 맨 위로 올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렇게 구겼잖아.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 나온단 말이죠, 정리할 때. 근데 이거를 펼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 이 종이가 맨 위로 올라와. 그럼 내가 1등이야, 지금까지. 근데 이게 맨 위에서 내려오질 않는다? 그러면 1등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접을 때 실수로 접어가지고 여기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썼단 말이야. 나는 실수인데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경매 입찰할 때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입찰하시는 분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입찰할 때마다 여러 번 입찰표 체크하셔서 실수 없는 입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